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본 잠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잠식이란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기업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중요한 거 밑줄 짝 색깔을 좀 바꿀까요? 기업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 네, 여기도 볼까요?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예요. 즉, 자본금과 잉여금을 더한 자본 총계마저 마이너스가 될 경우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가 될 경우 자본 총계가 어, 마이너스가 될 경우는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하고요. 쉽게 말해서 자본 잠식은 벌어들인 돈, 이익 잉여금을 까먹고 투자 원금이라고 한다면 자본금까지 손을 대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까지 손을 대는 것. 정의 알겠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업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서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 즉 자본금과 잉여금을 더한 자본 총계마저 마이너스가 될 경우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일 경우, 자본 총계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볼까요? 자본 총계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 총계는 뭐냐면은 재무상태표 가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자본 총계. 자본 총계가 있고 또 색깔이 자본 총계가 있죠. 이쪽 써줄게요. 이게 맨 위에 자본 총계. 요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이제 완전 자본 잠식. 마이너스가 되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빼기 이게 뭐 완전 자본 잠식.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뭐 이게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죠. 자본 총계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본금까지 손을 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익잉여금이 있잖아요. 여기 이익잉여금 많았다. 근데 이거 쓰고 그 다음에 또 쓸 게 뭐가 있냐면 자본잉여금이죠. 이것도 쓰는데 이것도 마이너스야. 그래서 잉여금도 다 쓰고 자본잉여금에 있는 돈도 다 써버리니까 그 다음에 손댈 게 뭐죠? 자본금이죠. 자본금까지 손을 대.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부분 잠식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거 완전 자본 잠식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본금은 쓰면 안 되죠. 자본금은 이제 여기까지 쓰게 되면 위험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잉여금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익 잉여금이 마이너스 됐잖아요. 이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자본 잉여금이거든요. 근데 이거까지 마이너스가 돼. 그 다음에 나중에 손대는 게 뭐냐면 자본금에 있는 돈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본 잠식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만약에 자본 총계가 이 자본금 플러스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잖아. 이걸 다 플러스하게 되면 자본 총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자본 총계마저도 마이너스 돼버렸어. 그렇게 되면 완전 자본 잠식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자본금까지 손을 대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공식 자본 잠식률을 이거 좀 중요한데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본금에서 자본 총계를 빼요. 그리고 그거를 자본금을 나눠요. 그리고 백분율 하면은 자본 잠식률이 나옵니다. 이거를 무슨 얘기냐면 자본금이잖아요. 자본금에서 자본 총계를 빼. 그래서 그걸 또 자본금을 나눠요. 그러면 그게 자본 잠식률이 나옵니다. 근데 왜 자본금에서 자본 총계를 빼느냐? 왜 그러냐면 이제 자본금까지 이제 손을 대냐 안 대냐 그걸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분 자본 여기 자본 잠식률의 분류 세 가지가 있죠. 부분 자본 잠식, 완전 자본 잠식, 정상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자본 잠식률 결과가 많았을 경우는 정상이에요. 요거 이 공식 요게 이렇게 왜냐면 이거는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많다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가 뒤에가 자본 총계잖아요. 그렇죠? 뒤에가 자본 총계고 앞에가 자본금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자본 총계가 크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마이너스가 나오면 정상.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정상이에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정상.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안 나오고 뭐 플러스가 나왔어요. 플러스가 자본 잠식률 결과가 플러스 나왔어. 그러면 이건 부분 잠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업의 적자 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자본금을 잠식하기 시작하는 단계.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어지게 되는 상태.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거. 여기가 만약에 지금 자본금 마이너스 자본 총계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결과 플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분 잠식은 이 자본 잠식률 이 공식 요걸 빨간색으로 좀 펴실까요? 요게 오히려 플러스가 나면은 그 부분 잠식이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자본 잠식이란 것은 기업의 적자 폭이 더욱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자본금을 완전히 잠식한 단계.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태. 아셨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빨리 얘기하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봅시다. 우선은 뭘 예를 들까요? 이렇게 해서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요거를 공식을 네, 여기다가 이제 엑셀로 해놨어요. 이게 이제 저거거든요. 엑셀로 네, 해놨는데 요 앞에 있는 게 셀이 자본금이고 자본금 마이너스 자본 총계를 자본금을 나눠서 그걸 백분율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본 잠식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본 잠식률이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지금 4,399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요, 이 자본 잠식률이 플러스 나왔어. 그럼 뭐 그건 뭐예요? 부분 잠식이에요.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0보다 여기 셀이 0보다 작으면은 정상인 거고 0보다 크면은 네, 그러면 이제 부분 잠식이라고 여기 해놨죠. 제가 공식을 해놨어요. 이걸 한번 봐볼게요. 여기를 따라가 볼까요? 자본 잠식률 여기 공식 G204지. G204 여기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여기 보게 되면 자본 총기가 이게 자본 총기가 억 단위니까 자본 억 단위인가? 하여튼간 이제 억 단위라고 한다면은 16조죠, 16조. 16조입니다. 자본 총계. 그러면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16조가 돼 있잖아요. 자본 총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본 총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억이라고 합시다. 500억. 네, 500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익 잉여금도 다 썼어요. 없어. 그리고 자본 잉여금도 없어. 다 써먹었어. 빵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에다 손을 대야 되잖아요. 이게 자본금에다 손을 대야 되는 거니까. 자본금에 손을 대는데, 자본금이, 뭐 예를 들어서, 손을 댔으니까는 자본금을 예를 들어서, 600억이라고 하고, 600억. 자본금을 600억. 그러면 이게 자본 총계가
500만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잉여금의 자본잉여금이 마이너스 100억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본총계란 것은 자본금 플러스 자본잉여금이잖아요.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여기서 자본금에서 자본잉여금 마이너스가 나온 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다. 결손금을 합시다. 이익잉여금이 뭐 100억이 마이너스 났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잘 보세요. 자본총계가 500억이고요. 이 자본금이 600억이에요.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왜? 자본총계는 자본금 플러스 자본잉여금 이거 0원이고 그리고 이익잉여금이잖아요. 근데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600억에서 100억을 마이너스 하게 되면 자본총계 50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일 때 재무구조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봅시다. 결과 보니까 자본 잠식률 17%라가 나오죠. 자본 잠식률 17%. 상태는 뭐라고 써요? 부분 잠식. 부분 잠식 써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써있잖아요. 여기 공식으로. 답이 나왔죠. 자본 잠식률이 17%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요? 17% 말고 한 50%까지 올려볼게요.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600억인 자본금이 600억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결손금이 마이너스 한 400억이 됐어요. 400억. 결손금이 400억이야. 그러면 600억에서 400억을 빼게 되면 얼마죠? 그러면 자본총계는 200억이겠죠. 500억이나 200억. 그쵸? 600억에서 400억 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안 보였죠? 네. 이 자본금 600억에서 이익잉여금 400억을 빼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이 자본 총계가 200억이 될 거 아니에요. 600이 4는 2죠. 200억이 되겠죠. 자본 총계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67%의 부분 잠식 상태라고 나와 있죠. 자본 잠식률 67%. 그리고 자본 상태는 부분 잠식.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이 상태를 이렇게 해볼까요? 자본 총계가 예를 들어서 600억이 됐어요. 그리고 6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됐어. 1000억. 자본 총계가. 그러면 자본금 600억 그대로 있고 1000억이 되려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400억이 되죠. 잉여금은 400억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6 더하기 4는 뭐예요? 10이죠. 그러면 그래서 1000억이 됐어요. 자본총계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자본총계가 1000억이고 자본금이 600억이면 그러면 정상이라는 거죠.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67이 나왔죠. 그건 정상이네요. 네, 캐치 나왔죠. 네, 이걸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아까 이 공식이 아까 말씀드린 이 공식이에요. 자본금 마이너스 자본 총계를 자본금으로 나눠가지고 백분율화 시킨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식에 의해서 자본 잠식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건 뭐예요? 마이너스가 되면 정상이라고요. 네, 만약에 자본 잠식 결과가 플러스면은 그거는 뭐예요? 네, 부분 잠식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태는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뭔지. 요 공식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좀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 좀 복잡하죠?
자본금에서 요 가로 열고 가로 닫기가 있죠. 자본금 마이너스 자본 총계를 자본금으로 나눠서 그걸 백분율화 시킨 걸 자본 잠식률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이 공식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이 공식이란 것은 자본금까지 손을 댄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을 자본 총계 앞에다 놓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근데 알고 계시면 좋죠. 네. 근데 뭐 저처럼 이렇게 엑셀로 해가지고, 공식화 해가지고, 여기 써있죠. 여기 공식으로 아예 넣어놨잖아요. 이게 자본금 마이너스 자본 총계를 내가 자본금을 나눠가지고 그걸 백분율화 시킨 거거든요. 이 공식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쉽게 구하긴 합니다. 여하튼 간에, 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본 잠식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러면 자본 잠식이 됐을 때 그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있을까요? 자본 잠식은 자본 총계가 여기 썼죠. 자본 잠식이란 것은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여기도.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다. 여기 부등호 표시가 됐죠. 자본금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줄이거나 자본 총계를 늘리거나 하면 됩니다. 그러겠죠? 뭔가 이제 균형을 맞춰주면 되겠죠? 자본 총계를 늘리기 위해서는 증자하는 방법. 증자하는 방법으로 자본 총계를 늘릴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본 거래 하는 거예요. 유상증자. 네,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은 자본 잉여금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아까 전에 여기에 자본 잉여금에 빵원이잖아요. 근데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였어. 예, 그러면 자본 거래를 했으니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0을 벌었다 칩시다. 네, 300을 벌었 아니 300억. 300을 벌었으면 어떻게 돼요? 6 더하기 3 더하기 4는 뭐예요? 그럼 1300억이 되겠죠. 자본 총계가. 네, 이렇게 130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본 총계를 증가시켜 주는 필요가 있죠. 왜냐면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지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런 방법. 증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유상자를 토하는 방법. 자본 총계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였다? 하나는 이제 증자하는 방법이 있다. 이익 증가로 인한 잉여금을 늘리는 거. 잉여금을 또 늘리면 되긴 하죠. 당연히 잉여금을 늘리게 되면은 자본 총계가 증가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잉여금을 지금 400억인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500억으로 늘렸어요. 그러면 이제 자본 총계는 어떻게 됐죠? 1300억이나 1400억이 되겠죠. 100억 늘렸으니까. 예, 맞죠? 6 더하기 5 더하기 3은 1400. 그래서 잉여금 늘리는 방법, 그 다음에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 이제 요게 좀 좋은 건 아닌데,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은 이제 감자. 최악의 경우로 가는 거죠. 자본금을 줄이는 거죠. 자본금을 줄이게 되면 자본 총계보다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 자본 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긴 하겠죠. 요게 이제 자본 잠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걸 왜 설명해 드리냐면은 그 상패라든지 관리 종목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라든지 뭐 상폐할 수 있는 경우 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코스닥의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요건 와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좀 관리가 약간은 많죠. 제약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는 뭐 이렇게 코스닥만큼 제약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라든지 관리 종목으로 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영업이익이 많았으면 나와도 상관없어요. 네. 코스피 종목은. 근데 좀 종종 코스피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자본 잠식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됐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엑셀 계산할 적에 50%를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본 잠식도 뭐 27%도 괜찮아요. 근데 50%가 돼버리게 되면 50% 이상, 그 60% 뭐야, 그러니까 50% 포함해서 50% 이상 되게 되면 그건 자본 잠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상패는 자본 잠식이 50% 이상이 2년 연속 지속될 시게. 그리고 자본금 전액이 잠식될 시게. 이거는 이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고 버리면 이제 완전 자본 잠식. 그래서 이거 특이한 경우라서 제가 이거 코스피 경우가 있어가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결재무제표로 보셔야 돼요. 이게 자본 잠식률도 별도 재무제표로 보시는 게 아니라요. 이거 연결재무제표예요. 예, 별도로는 괜찮아요. 별도로는 상관없는데 연결로 보시는 거예요. 코스피는. 그래서 자본금이 이제 부분 잠식이 50% 이상이게 되면은 네, 관리 종목 첫 해는 네, 근데 2년 연속 자본 잠식 50%가 부분 잠식이 진행되면은 네, 상패가 되겠죠. 아니면 자본금이 전액 완전 자본 잠식이면 아예 이제 네, 상패가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자본 잠식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뭐 키포인트는 이거죠. 키포인트는 이제 자본 잠식 공식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부분 잠식 갖고 정상하고 차이는 네. 정상은 이제 오히려 이제 자본 잠식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그것은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더 큰 거니까 정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부분 잠식은 오히려 플러스, 자본 잠식률이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은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작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부분 잠식이에요. 근데 부분 잠식에서도 50% 이상의 부분 잠식이 있을 때면 그건 이제 코스피에서는 관리 종목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2년 연속이면은 이제 상패다. 완전 자본 잠식이란 것은 네,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 그걸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자본 잠식에서 벗어난 방법은 이제 자본 총계를 늘리기 위해서 증자하는 방법과 이익 증가로 인한 이건 뭐죠? 자본잉여금을 늘리는 거죠.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 잉여금으로 인한 네, 이익을 증가시켜가지고 이익 잉여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자본금을 줄여가지고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통해 가지고 자본 잠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약간은 제가 이전 방송보다 좀 빨리 진행한 면은 있죠. 그래도 뭐 설명해 드릴 거는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좀 말을 좀 빨리 해서 그러긴 한데 그래도 뭐 꼼꼼하게 좀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네, 반복 시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